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말도 잘하고 싶은데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어색하게 끝날까? 그리고 왜 다시 묵묵부답이 될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사회생활 하려면 말도 잘하고 의사소통도 잘해야 하고 덕담도 하고 안부 전하기, 칭찬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대화 자체가 예, 못하니까요. 저런 걸 해야 하는데 그냥 단답형으로만 주구장창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아주 그러니까 옆에 사람 속 터지죠. 은둔형 외톨이인 것 같고 사람이랑 만날 자리 생기면 자꾸 피하고 은둔형 외톨이. 저도 사람 친구들 많이 만들고 싶고 놀고 싶고 말 잘하고 싶은데 진짜 힘드네요. 진짜 중고등 애들보다 말을 더 못하고 사회생활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25인데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말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 보면 더더욱 우울해집니다. 한심해져요. 제 자신이. 아직도 무직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치료한다고 해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배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게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안부 전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왜 이리 힘들고 말하는 게 힘든 거지. 그래서 누군가 대화하려고 하면 항상 어색해집니다. 항상 누군가도 너랑은 할 얘기가 없다. 재미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싫은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 은둔형 외톨이 그걸 일본어로 뭐라고 하던데 일본어로 은둔형 외톨이 일본어로 들었는데 은둔형 외톨이 히꼬 뭐라고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를 일본어로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히키코모리 맞아. 히키 뭐였어?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은토리 히키코모리 왜 이게 히키코모리가 되지? 히키코 일본어로 히키코모리 이런 거. 방이나 집에서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 모두 일컫는 신조 도지코모리 히키 1970년대에 일어났지만 정신과 의사가 자신 전선을 최초로 소개했다. 히키코모리 문화의존증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폐쇄 은둔족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제 되는 건데 그냥 나는 은둔형 외톨이야. 그리고 또 은둔형 외톨이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 취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을 그 또 일본어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일본어로 어떤 일에 되게 이렇게 집착하고 그리고 매니아를 뭐라고 하는데 집착 오타쿠 맞아 오타쿠 이상할 정도 열정으로 집착하는. 근데 이제 오타쿠 중에서도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도 오타쿠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증상 자체가 좀 이제 대인관계 문제인데 대인관계의 문제가 은둔형 외톨이와 그다음에 오타쿠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오타쿠 그래서 오타쿠일 수도 있고 히키코모리 이런 용어들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전 오타쿠예요. 오타쿠가 뭐지?
전 히키코모리예요. 그럼 히키코모리가 뭐지?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놔야 돼요. 예. 오타쿠를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덕후. 덕후. 오타쿠. 집착하는 사람? 당신, 오타쿠, 당신. 그러면은 댁이네, 당신. 당신 집? 페인. 근데 단순 페인, 이게 뭔가 집착하는 문화 페인? 취미 페인? 자,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와 페인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겠고, 오타쿠이기만 한 사람이 있겠고, 은둔형 외톨이인 사람이 있겠고, 그 중에서 오타쿠이기도 하겠고, 그러한 종류들이 있겠어요. 대인관계의 문제로서요. 그 다음에, 노력하란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힘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극복하신 분들. 그래서 이걸 이제 들어가는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왜 그럴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 왜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겼는가?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방향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흔히 들은 얘기. 그럼 노력하세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힘내세요.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나도 노력해봤고 나도 애써봤는데 굳이 뭐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담으로 할 때 좀 더 이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은 당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상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이 우리 아까 보는 이러한 차트, 기본 차트를 보시면 기본 차트에서 나오죠. 단계 질문. 이런 단계를 따를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체로 그냥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체로 한다는 건 다른 그림을 한번 또 보죠. 차트 A로 넘어가 봅시다. 차트 A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A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외곽에 뭐가 있냐면 이 영역들이 있어요. 이제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들에 대한 이해로 우리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죠. 개인적인 문제에 예를 들어 뭐 오타쿠가 있다, 혹은 뭐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그러면 힘내세요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서 그냥 그 문제로 그냥 옮겨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또 그 문제는 왜 생겼습니까?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그 왜 그런 거는 왜 시작되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왜 무수히 많은 왜들이 이게 깊이 들어가죠. 그러지 않고 그거 말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 속으로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맴도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그러면 취미 생활을 좀 해보세요. 하면 결국 히키코모리나 오타쿠나 결국 그게 그거가 되는 거예요. 혹은 그러지 않고
가정적으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영역을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심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절차에 따라서 이게 무슨 영역이고 그건 무슨 유형이고 무슨 감정이고 무슨 욕구고 이런 과정을 들어가다 보면 그럼 이제 소망을 발견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요건 이제 제가 옮겨놨어요. 이게 원래 이제 이쪽에 가서 붙어 있던 건데 차트에는 근데 여기 같이 모아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바꿔놨으니까 결국 그게 그거예요. 한꺼번에 보기에 좋게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획을 갖고 사랑을 갖고 이제 결심을 갖고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역을 하고 그러면 이게 각각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변화는 안 돼요. 삥 돌아가야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사례로 돌아와서 이거를 그 틀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틀에 이 사람 어떤 영역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자,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회적인 영역인 것 같으세요? 둘 중에 선택을 해본다면 이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혹은 뭐 사람들과 말 잘하는 거 사회생활 난 사회생활 못해요. 친구들 만들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말 잘하고 싶어요. 의사소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보면 영역상 사회인가 생각할 텐데 근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사회가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진짜 영역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혹은 누구 그룹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 있는데 혹은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럼 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글 속에서는 그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더 관심사는 나예요. 내 영역에 저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대화를 합니다. 저는 대화가 어색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힘이 듭니다. 모든 관심사가 사회에 있는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일들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역은 사회가 아니고 개인이에요. 그래서 영역은 개인.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이렇게 단계 질문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서 고민해 보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옆으로 퍼져버려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쫙 퍼져버려요. 그런 얘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맞다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 자체가 그런 식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냐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 학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그게 큰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가십거리나 그리고 단지 그냥 이야기를 그냥 잡담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관심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안 되겠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그러지 않고 주변으로 돈다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질문할 거 혹은 궁금해할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개인의 영역이라는 거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도와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결국 이러한 틀에 넣어야 돼요.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그러면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고민에 대해서 자, 관계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일 수도 있을까요? 심층일 수도 있어요. 심층이 뭐였을까요? 한번 또 오래간만에 생각해 보니까 또 다시 기억을 더듬어야 되겠어요. 자, 이게 심층이에요. 자, 이 모습이 심층이에요. 이거는 관계고. 특별히 조직이 되어 있진 않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다루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누군가와 의견을 연결시키는 합의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선하냐 악하냐에 관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심층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그게 감정이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행동 속에서 양상이 뭐냐면은 단답형 대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부재. 그 다음에 관계 단절. 신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는 거죠. 어떤 감정. 그런 감정은 왜 생겼을까?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을 때 혹은 안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해시킬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심층 주제에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심층 유형이죠. 그 다음에 또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문제는 관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심층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양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볼 수 있고 심층적으로 볼 수 있고. 이 방향은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관계면 여기가 조직이 되고 여기가 순위가 되고, 순위, 조직. 그러니까 지금 이걸 관계로 정했으니까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게 관계고 이게 심층은 항상 밑에예요. 순위가 아니죠. 순위가 아니고 순위는 항상 위에요. 순위. 그래서 순위 심층은 딱 정해져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박스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합의, 선악, 조직, 관계가 이제 양옆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관계와 심층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개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라고 할 때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대화가 잘 없고 괴로운 게 지금 여기에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친구들, 여기 만나는 사람, 대화가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좀 가까운 사이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아이고 누군가 했어요. 예뻐지셨네. 네.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저기 사람들이 뭐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임남희 집사님, 고유미 권사님. 고유미 권사님은 네. 가족 모임 있으셔서 못 드시고, 오늘 유혜선 집사님은 네. 시아버님 퇴원하신다고. 그러셨구나. 다들 오늘 사정이 다 있으시네요. 암투병 주시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네, 유해서 집사님은 사이가 좋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네,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시고 퇴원하시는 아, 날 항암 치료 받으신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치료하고 퇴원하실 때 이렇게 네, 오늘 수발해드려야 퇴원하시는 되는. 날이어갖고. 아유, 며느리 벌써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 교인이 그래서 항암 치료 받을 정도면 그렇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받아서 이제 나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요즘 또 암도 또 빨리 일찍 발견하면 또 빨리빨리 또 퇴원하니까 이제 회복이 되니까. 네. 그러게요. 나이 드시면. 자, 여하튼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한 이야기는 작은 얘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틀에 넣어 보니까 모르던 것도 막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이런 관계로 이렇게 말이 좀 어렵다 하면은 가까운 관계도 말이 어려울 테고 아주 친밀한 관계도 말이 어려울 수 있겠네.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족들하고는 말을 할까? 외부로만 말을 안 하지? 가족들이랑은 말을 하는데 외부로만 말을 안 한다는 거지. 아니면 예상할 때 이 사람이 사실은 가족들하고도 말을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만나는 사람하고도 그렇게 대면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측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혹시 가족들이랑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할 때 맞아요. 제가 좀 원래 좀 저희 가족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원래 그런 분이셨군요 하고 이게 구체화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체화되는 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되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관계, 하나는 심층. 두 가지. 개인에서 관계로 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에서 심층으로 갈 수도 있겠고. 뭐 예상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관계 문제군요. 아니면 당신 심층의 문제군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가보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 은둔형 외톨이 오늘 대인관계 하고 있는데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고는 싶은데 못하겠다.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되기는 싫다. 그러면 이게 무슨 감정이겠어요? 감정에서 찾아야 돼요. 자, 관계라고 할 때의 감정과 심층이라고 할 때의 감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관계라고 할 때의 감정은 양상 자체가 양상 자체가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아가 되고 여기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자,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나는 잘 안 될까 할 때 그런 느낌을 보면 관계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사이는 지금 정확한 감정은 안 드러났어요. 이쪽은 잘 안 드러났고 여기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로 나타나냐면은 자,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해요. 무섭지는 않아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무섭지는 않는데 말을 거는 걸 싫어해요. 대답하는 걸 싫어해요. 대화를 이어가는 걸 싫어해요.
자, 관계적으로 볼 때는 대화가 싫어요. 피해요. 왜냐하면 싫으니까. 말은 잘하고 싶지만 요거는 심층적인 거예요. 심층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럴 땐 힘들어요. 그럴 땐 힘들고 그러나 관계적으로 보면 그게 싫고 그래서 각각 감정이 달라요. 관계적으로 볼 때는 미움이에요. 미움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되게 인간에 대한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싫어하는, 영어로 하면 hate고 나는 그게 싫어 할 때는 단지 인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동도 싫은 거예요. 난 뭐 나타나기 싫어 혹은 뭐 약속하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럼 그게 미움에 해당이 돼요. 싫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왜 이러지? 난 지금 이걸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근데 싫어하면서 그걸 싫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면서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힘들어요. 힘들다. 나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난 이렇게 사회생활도 못할까? 우울해져요. 한심해지고 그래서 힘들어요. 어색해지는 건 싫어하는 거고. 근데 내 자신이 힘들고 이러는 것은 절망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망감. 뭐가 부끄럽다라기보다는 혹은 두렵다라기보다는 난 이러면 어떻게 되지? 난 이래도 될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내 모습, 내가 이러다가 뭐가 될까? 할 때는 이게 심층적이 되고, 그러다가 난 이제 정말 완전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낙심이 되는 게 심층적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 자신이 그걸 딱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싫은 거고,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할 때는 낙심이 되는 거고, 또 내가 그것을 보려고 할 때는 싫은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글 자체에서 이 고민을 말한 사람의 마음이 이게 두 개로 양분된 거예요. 하자니 싫고 안 하자니 힘들고 안 하는 게 편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히키토모리야 나는 그냥 오타쿠야 하지 않고 안 하는 게 힘든 거야.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막 그게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야. 두려움, 무섭거나 이러면 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두려워하는 정도, 그냥 낙심으로 보는 게 낫겠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싫어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마음. 그래서 타인과의 대화에 대한 미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하여튼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해서 이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 상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그 전에서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로. 그건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혹은 심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분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고 상담을 해줄 때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근데 그 속에 미움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뭘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되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영역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 기본이니까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고 유형 수준으로 얘기할 것인가.
감정 수준으로 얘기할 것인가, 욕구 수준으로 얘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는데 자, 여기 이제 영역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영역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단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그냥 영역 차원에서 뭐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유형을 찾고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더 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가겠죠. 관계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다 대인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원리 자체는 이런 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욕구를 한번 가봅시다. 욕구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 욕구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일까 하면 각각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미움 관계에 있어서 그게 싫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 어떻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하고 의사소통도 안 하고 왜 그걸 하기 싫어할까? 왜 그게 하기 싫습니까? 왜 대화가 왜 그냥 단답형으로 합니까? 왜 먼저 가는 게 아닙니까? 왜 대인 관계를 깊이 합니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거는 편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편하거든요. 말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하는 게 불편해요. 유재석 같은 생각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뭐 옆에서 막 이야기 걸고. 이 사람은 천성이 말하는 사람이라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 진행 중독. 유재석.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말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고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불편한 걸 안 하고 싶은 거죠. 편안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해보려면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돼요. 이걸 왜 싫어할까? 뭔가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그게 쾌락이 뭐 그게 재미가 있어서 혹은 그게 존경받으니까 혹은 그게 인정받으니까 혹은 지배할 수 있으니까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글에 나오는 걸로는 편한 그냥 어색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마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못합니다. 일상조차를. 그 다음에 그게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볼 때 그게 왜 그걸 힘들어할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그나마 좀 편하거든요. 난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왜 또 이렇게 힘들어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막 낙심하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까? 왜 그럴까?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니까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존경을 또 받고는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한 말. 난 원래 그래요. 다 포기했어요. 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니 나는 얼마나 바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나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니까 난 얼마나 문제인가,
나는 보통 사람보다 얼마나 뚝 떨어져 있는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존경이 되는 거예요. 존경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존경. 자, 이게 또 존경을 보여주는 건데, 조직을 보여주면서도 이게 존경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존경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사회생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말만 좀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의 나는, 이건 이제 원하는 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원하는 모습, 원하는 위치고, 여기는 이제 실제의 나가 있는 거예요. 실제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거 아주 뛰어난 나, 이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으면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떨어진 거는, 이거는 이제 되게 이제 아주 떨어진 거죠. 낙후한 상태 혹은 문제 상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보통. 이건 뭐 우월한 건데, 우월하는 거는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거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런 높낮이를 생각하니까 존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속의 관계의 문제, 심층의 문제, 미움과 절망, 편안과 존경,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표로 정해놓은 거를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좀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보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자, 이걸 한번 적어보죠. 하나는 관계로 가고, 하나는 심층으로 갔어요. 그래서 심층에서는 절망감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절망은 존경으로 갔고, 그 다음에 관계 문제는 미움으로 갔고, 그 미움은 편안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인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이 속에 있는 거고요. 이런 대인적인 요소들이. 그리고 그게 사실은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욕구는 개인적인 욕구와 대인적인 욕구의 갈등.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전체적인 욕구, 감정, 유형, 영역이 다 이게 왼쪽은 개인적인 거고 오른쪽은 대인적인 것일 때 전부 이런 식의 양상을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존경도 받고 싶고 또 편안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싸우면서 계속 이런 양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게 문제니까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을 한다면, 이건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방 한번 해봅시다.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행을 따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행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끄실 때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생이라고 하면 너무 좀 직접적이 되고, 존경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중화가 되고요. 그런 중화가 계획에서 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 자체를 당장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화평, 그 다음에 이 화평 속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실천은 덕행, 그 다음에 덕행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 그 다음에 동행하면서 인내, 그걸 꼭 참아보는 거죠. 인내하면서 미움이 아니라 우애 하고 우애하면서 봉사. 자, 그러면 개인적인 연애, 대인적인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중화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간다면. 그럼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요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걸 바꾸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뭐 명확히 말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는 다 이상이란 말이에요. 말해줘도 에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능성만 제시해줘도 되겠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1, 2 혹은 3, 4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야, 이 사람이 변화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아웃라인 명확하게 화평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덕후가 아니라 덕행하는 사람으로 덕후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애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변화돼서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지금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를 이해하면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 왜 그게 생겼느냐를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이제 더 많은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왜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을까 하면 이제 이게 가정과 연결되거나 혹은 뭐 학교 생활과 연결되거나 혹은 사회생활과 연결되거나 예상하기에는 학교 생활에 25살인데 이 정도 어떤 관계 단절을 이루려면 웬만한 학교 생활 가지고는 어렵고 아주 심각한 학교 생활을 했었어야만 이 정도 수준의 이 관계 단절을 이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사연이 많겠어요. 그런 사연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연들을 연결시킨다는 건 뭐냐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편안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게 편안이 됐구나. 뭐 이렇게 보면 그냥 간단한데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좀 더 복잡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뭘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냐면은 편안해서 동행, 그 다음에 존경해서 계획으로 갔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간단히 안 되거든요. 편안해서 동행 연결한다. 존경해서 계획 연결한다.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정말 이해가 돼야 갈 수가 있어요. 내 욕구에 대해 정말 이해가 될 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이해해야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도약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리에서 뛰는 게 더 도약을 잘하겠어요? 멀리서 뛸 때 도약을 잘하겠어요?
멀리서 뛸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 욕구를 충분히 다루어야만 여기서 도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나가지. 그냥 그런 거군요 하고 끝내서 뭐 1, 2회기 만에 욕구 다 찾아가지고 자 이제 계획 봅시다 하면은 싱숭생숭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안 되니까 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럼 도대체 이 욕구는 왜 왔습니까? 하면 또 그걸 해보다 보면 이 욕구의 어떤 실체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 진짜 이런 욕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평생을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로 또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회기가 길어지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면 이 사람이 변화된 삶으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같이 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질문은 그렇다 치고 소감이 어떠세요? 이거 보는 소감이 재밌어요? 네, 그 이해가 되시는 거죠? 대인관계 문제가 그 오묘한 그 조합. 네. 일단 어쨌든 이게 좀 재밌었어요. 네. 귀신 문제 그거보다 이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사회생활 속에도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많다고요. 은근한 히키코모리였네. 실제로 아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할 때 히키코모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또 임나희 목사님 소감이 어떠세요?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가 되게 요즘 현대 물 한 잔 주세요. 네. 지금 뭐 hun병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쓰잖아요. 네, 맞아요. 독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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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사회.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 단체 뭐 학교나 이런 게 있어도 그 대인관계는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나 이런 게 속해 있으면서도 온전한 그런 대인관계가 안 되는 오로지 경쟁과 남을 짓밟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 문제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네, 저희도 큰애가 이제 둘째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10살 때까지는 혼자 지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제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어색해하는 거예요. 동생을. 그래서 이게 우리 같으면 동생 예뻐 그럴 텐데 그냥 맹숭맹숭한 거야. 동생 봐도 맹숭맹숭. 좀 같이 놀아줘라. 예? 둘이 다 딸이니까 재밌게 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내가 왜 얘랑 놀아줘?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미 마음이 나 혼자 하고 또 혼자 노는데 익숙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그것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주 뭐랄까 더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즐기는 건 이제 이미 벗어났고 책임감으로 하니까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같이 좀 지내니까 그 다음에는 언니가 해줄게 하는 게 조금씩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너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놔둬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단절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어떤 책임감 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유초동구에 외아들이에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래들 막 다 뭐 하고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난 혼자니까 나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하면은 그럼 이제 점차 수축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더 퍼져가면 더 넓혀질 수 있는데. 사춘기 때 이런 애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다 치료 안 하면 냅두면 대부분 낫지지 않나요? 이제 상담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니까 지금 이 25세 이 청년도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25세 이 청년이 말 안 했으면 그거 없는 거예요. 말 안 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느냐 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걔가 말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말하면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묻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애가 사춘기. 네. 근데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연애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학생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됐다, 아빠가 됐다, 그럼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역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학교 생활 어땠습니까 하면은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드러나지만 않았다 뿐이지.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잘 낫고 잘 극복하지만 면역력이 나쁜 사람은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병이라도 걸리면 되게 이제 심하게 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뭐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때부터 대응할 뿐이지만 이제 좀 잘 이해해 놓고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또 예방할 수도 있죠. 생기는 거는 이제 결국 풀어주는 거고 생기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이제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상담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 소극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소극적으로라도 상담이라도 잘 해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또 장민수 사님 소감이 어땠어요? 한 번씩 다 돌아봐요. 소감 한번.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본 소감. 늦게 와가지고 잘 못 들으셨지. 또 박소연 유사님 소감은 어떠세요? 저도 되게 이제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내가 그냥 저런 되게 단순하잖아 사례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내가 해주는 조언이랑 진짜 성경적인 상담으로 내가 조언을 해준다는 거 하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고 나는 이런 수준에서밖에 못해서 보통 우리가 보통 하는 상담은 아까처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거죠. 수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나는 좀 더 이 사람의 그 괴로워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상담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그리고 되게 자주 접하는 문제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아주 잘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전문 또 담당 간사로 상담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해주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방향성은 항상 더 깊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되도록 우리는 이 어떤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방향인지 잘 몰라요. 길을 안내하는 우리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갑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안내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일치되어 있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나 혹은 간사님을 통해 얘기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건 뭐 별 소용이 없어요. 하긴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외한 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대인관계에서도. 다 그러다가 좋아져요.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 귀 기울여서 그럴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럼 다음에 또 저번에 했던 말씀이 조금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또 더 해보세요. 그 자체가 다 방향성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근데 다른 상담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건 나라도 얘기하겠네. 볼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런 얘기는 굳이 상담에서 돈 내고 한 상담에서 그런 얘기를 꼭 들어야 되겠어요. 그건 몰라도 아는 거니까. 그러나 깊이 들어간 얘기는 이건 정말 돈 내고 들을 만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 꼭 그런 방향으로 대인관계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또 김태희 집사님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좀 이렇게 들으면 좀 제 머릿속에서 막 복잡해져요. 이해가 떠오르고 이렇게 막 전복 찢기고 혼자 막 앞서갔다가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 네. 또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도 상담을 전혀 안 해보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학부모도 만나보시고 학생도 만나보고 그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혀 그런 관심이 없지만 이참에 한번 나도 상담 배워볼까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은 현장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계속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으면은 이게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론으로 잡아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체계화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사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